이 영상은 단순한 해외 근무 브이로그가 아니라 중동 건설 현장의 리얼 스토리이자 전쟁과 팬데믹을 지나온 한 사람의 감성 회고록입니다. 제1편 바빌론 강의 추억. 이라크는 기원전 4000년경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빌론의 도시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라크 서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동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른다. 두 강 사이 지역은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곳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성경 속 바빌론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학설도 있다. 1978년 독일 출신 그룹 보니엠의 히트곡 바빌론 강가에서란 팝송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20살의 나는 바빌론 강가에서를 들으며 막연히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 바빌론이 자리한 이라크 땅을 내가 밟게 되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기원전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끌려가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노래이다. 슬픔이 담긴 가사를 흥겨운 디스코 리듬에 실어 부르자 이 노래는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대학가 다방까지 휩쓸었다. 버터를 바른 듯한 영어 발음을 우리말처럼 흉내내어 부르면 첫 소절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으러 들린다는 유행어도 생겼다. 그 시절 이 표현은 코미디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제2편 전쟁의 흔적이 남은 거리 바그다드 외곽 신도시 건설 현장으로. 2013년 나는 한화건설 이라크 바그다드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다. 바그다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0만 세대, 60만 명을 수용하는 복합도시 재건 사업 현장이다. 1989년 사담 후세인 집권 시절 이라크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라크를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북부 지역은 고대 문명 유적이 많고 산과 비옥한 들판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랜 전쟁과 혼란을 겪은 지금의 이라크는 상황이 달랐다. 세계 제2의 산유국이지만 장기간의 걸프전으로 인해 도로는 성한데가 없고 도시의 건물과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어 복구가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다. 2003년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정치적 혼란과 종교 갈등이 이어졌고 도심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경제는 더욱 타격을 받고 사회는 불안정했다. 이라크는 원칙적으로 여행 금지 국가였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했다. 또한 이라크 방문 이력이 있으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하고 소명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인터뷰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들은 개인 외출과 여행이 금지되었다. 휴가를 갈 때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방탄 차량에 탑승해 무장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오갔다. 한때 북부의 IS 무장 세력이 수도 바그다드 인근까지 내려와 공포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티그리스강 북쪽, 이라크 최대 규모의 모술댐이 장악되었을 때는 댐을 파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댐이 무너지면 무려 1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약 500km 떨어진 수도 바그다드까지 물바다가 될 거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때문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현대건설은 공사 중단 및 임시 철수까지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화건설도 한때 댐 붕괴를 예상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대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다행히 이라크군이 댐을 탈환하면서 상황은 진정되었고 그동안 중단됐던 댐의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이라크는 IS를 공식적으로 격퇴했지만 2020년까지 여전히 IS의 잔존 세력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일삼고 있다. 우리 부서에 근무하던 30살 이라크 청년은 매일 50분가량 셔틀버스로 출퇴근했다. 도심 통제와 폭탄 테러로 지각과 결근이 잦았는데 어느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단순한 도로 통제 때문인 줄 알았으나 전날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은 착하고 어진 사람부터 먼저 데려간다는 말이 떠올랐다. 인간의 굴레와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 위로해 보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후세인의 24년 독재 정치로 경제가 파탄된 이라크인들은 산유국으로 부를 축적한 걸프 국가 카타르, 쿠웨이트, 두바이 사람을 향해 바다에서 진주나 캐고 고기를 잡던 거지같이 못 살던 인간들이 졸부가 됐다고 부러움 섞인 비아냥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세계적인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쟁, 부패, 정치 불안으로 생활 수준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다는 자조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일 것이다. 이라크는 오랜 내전과 종교적 갈등을 겪어온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돕고 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런지 유순하고 후덕한 면도 있다. 개인적으로 만난 이라크인들은 한국인에게도 비교적 호의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라크의 젊은 세대는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라고 하며 여성들도 히잡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알려진다. 2013년 한국 드라마의 허준이 이라크 국영 방송에 방영되어 전 국민이 코리아 사극에 폭 빠져 허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친근하게 여겼다. 제3편 두바이 공항 결항으로 호텔을 전전하던 비 오던 날 알코올 없는 맥주 한 잔 그리고 $320의 보상으로 억울함이 풀어진 이야기. 2018년 나는 국내에서 휴가를 마치고 이라크 현장으로 복귀하던 길에 나는 두바이를 경유하게 되었다. 인천에서 직항이 없어 두바이에서 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갈아타야 했다. 두바이에서 이라크까지는 운행 시간은 약 3시간 넘게 소요된다. 이라크로 가는 손님과 운항 편수가 적은 관계로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터미널에 탑승장이 있었다. 대기실에서 이라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험악해지더니 바람이 불고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공항의 이륙장과 활주로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바다가 되었으니 바그다드행 비행기가 결항되었다. 나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으나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터미널은 협소했고 대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10년 전에 들렀던 적이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사 호텔을 찾아가기로 하고 택시를 탔다. 호텔로 가는 도중에도 국지성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호텔에 도착하니 같은 시간대 결항된 비행기가 많아서인지 여기에도 사람이 몰려들어 방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호텔을 찾아야 했다. 내가 알만한 곳은 두바이 구시가지에 있는 호텔인데 그 근처에는 유람선 선착장과 골드 시장이 있으며 신시가지 쪽의 호텔보다 가격이 싼 편이다. 결국 구시가지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호텔에 묵게 되었다. 호텔에 딸린 레스토랑에서 그날 밤 나는 양고기 케밥과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시켜 먹고 허전한 탓으로 평소 잘 먹지 않던 중동의 얇고 둥근 빵까지 남김없이 먹었다. 뜻밖의 하루를 보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다. 다음 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로 들어온 뒤 나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요청했다. 기상악화로 인한 비행기 결항으로 삼류 호텔에서 지출한 비용만이라도 보상을 받아야만 자존심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았다. 숙박비와 식비, 택시비 영수증을 첨부해 항공사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냈다. 몇 차례의 독촉 메일과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사에 직접 찾아가겠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요청했다. 2달 가까이 되자 답장이 왔고 $320, 한화 약 38만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억울했던 마음과 자존심이 그제야 조금은 풀렸다. 제4편 운전을 배우던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라크 여성, 지난날 전쟁 같은 운전 연습 회상 이야기. 여성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부서에도 20대 후반의 이라크 여성 직원 한 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신도시 건설 현장이라 상당히 넓어 모든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려면 걸어갈 수 없고 차를 타야 했다. 이라크 직원 식당은 한국인 식당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녀는 혼자 가야 했지만 운전을 하지 못했다.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날에는 우리가 차로 태워다 주어야 했기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운전을 배우겠다는 열의와 의지가 강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고민 끝에 운전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키가 작은 편이라 페달을 밟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동안 바쁘고 시간이 없어 몇 번이나 포기할 생각도 했으나
그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끝까지 지도할 수 있었다.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가르치다가 답답함을 느끼면 일부러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슬렀다. 옛날에 집사람에게 운전을 가르쳤을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다.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운전을 배우는 탓도 있지만 운전 감각과 판단이 둔하고 더구나 기계에 대한 이해력도 없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도로 주행 연습 중 말다툼 끝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차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나 역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 갈등이 커졌던 것 같다. 이건 운전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투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았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 도리어 싸움박질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던 그 경험은 지금도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다행히 이라크 여직원은 기계공학을 전공해 차량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빨랐고 덕분에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 공터에 임시 연습 코스를 만들어 기본 코스를 익히고 현장의 비교적 한적한 도로에서 간단한 주행 연습도 했다. 우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원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회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마침내 그녀는 테스트에 합격했고 점심시간에 스스로 차를 몰고 식당을 다녀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 재능이 있어 재능을 보이는 것도 보시라고 하는데 남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이것도 일종의 보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편 다른 부서의 이라크 여성 직원들도 이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제5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과 소주 밀반입 이야기. 이라크는 오랜 전쟁과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들이 많았고 우리 현장도 이라크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인이었다. 단순 보조공의 월급은 $200에도 못 미치지만 이곳에 오기 위해 2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비용을 빚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오래 근무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본국으로 귀국 위기에 놓이면 귀국을 피하고자 현장을 이탈하는 친구도 있다. 외부에서 일하는 고향 친구들이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며 꼬드기고 유혹하기도 한다. 사전에 약속하고 야간에 철조망을 넘어 탈출에 성공하는 이도 있었고 CCTV에 적발되어 이라크 경비원에게 붙잡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취업비자로 입국해 여권도 없이 외부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과 강제 추방이라는 위험이 따른다. 이라크에서는 외국인과 비무슬림을 상대로 허가받은 호텔에서만 술을 판매하며 그 외에는 주로 암시장 거래가 이뤄진다. 대체로 한국 근로자들은 입국 시 여행 가방에 소주를 여러 병 넣어오기도 하는데 공항 세관원들은 웬만하여 한국인은 잡지 않고 통과시켜주지만 과도하게 상자나 박스로 반입하면 압수 및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과 도박은 악마의 행위라고 하여 다 빼앗으며 벌금을 물고 나서야 풀어주고 그나마 감방에 안 가면 다행이다. 건설장비 부품이나 자재를 한국 업체에 주문할 때 소주만 별도로 업체 사장님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다. 수십 개나 되는 자재 상자 사이에 소주 상자를 섞어 컨테이너 깊숙이 넣어보내야 세관원에게 들키지 않는다. 컨테이너가 몇 달 후 현장에 도착하면 지정된 상자를 확인한 뒤 술값을 송금한다. 당시 사업자리 소주 10박스면 약 80에서 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6편 코로나 침공과 공사 중단, 현장 집단 격리 그리고 한국인 직원 사망.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자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6,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항공편이 중단되고 해외 체류 교민들이 전 세계로 귀국하는 소식이 이어졌다. 우리 현장도 휴가 중이던 직원들이 이라크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코로나의 공포가 서서히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5월에는 두바이에서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시신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확인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때부터 한국인과 방글라데시인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나누어 귀국하기 시작했다.
6월 9일 방글라데시인 한 명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면서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근로자가 숙소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때 한국인 직원 한 명도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우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 코로나로 의심되어 바그다드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됐다. 그러나 바그다드 병원은 이미 코로나 환자로 넘쳐났으며 외국인의 병상 확보도 어렵고 치료시설이 없어 한국인은 곧 사망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약 100명의 한국인이 특별기를 통해 2차례에 걸쳐 귀국했고 나머지 수십 명은 숙소에 틀어박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루 3번 방문 앞에 놓인 도시락을 먹고 하루 2번씩 체온을 측정했다. 3주간의 격리 생활은 정말 답답하고 길게 느껴졌다. 내 옆방에 있던 동료가 먼저 귀국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여기서 양성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이역만리에서 불귀의 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다. 체온이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 그 단순한 숫자 하나가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르는 듯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마에 갖다 대는 체온 측정기. 그 작은 기계가 마치 저승의 문을 지키는 염라대왕처럼 삶과 귀환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심판자처럼 느껴졌다. 귀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자가 되면 주변과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신 비용이 들더라도 시설인 휴양림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제7편 이라크여 잘 있거라. 특별기 귀국과 코로나 격리 생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숲에 감사한 이야기. 드디어 이라크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2020년 7월 소수의 젊은 직원만 남긴 채로 나머지 몇십 명은 승객이 없는 텅 빈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다. 인천공항은 각국에서 몰려온 입국자들로 인해 돛대기 시장으로 변했으며 강원도로 가는 특별버스의 손님은 3명뿐이었다. 횡성에서는 나 혼자뿐으로 홍천보건소에서 온 응급차를 타고 자정 무렵 가리산 자연휴양림으로 향했다. 60이 넘도록 보건소에 갈 일이 없었던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며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도 한결같이 친절을 잃지 않던 간호사님들의 모습은 천사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따뜻한 배려와 노고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오래도록 감사한 마음을 간직할 것이다. 격리 2주차 한여름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8월 초 해걸음이었다. 숲속을 가득 채운 풀벌레 소리와 짙은 녹음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기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GPS 위치 추적을 피해 휴대폰을 방에 두고 마치 죄인이 된 듯 조심스레 산길을 걸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은 인적 없는 등산로를 오르던 중 계곡 쪽 산비탈에서 멧돼지 서너 마리가 물을 마시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는 새끼도 있었다. 혹시 어미가 저돌적으로 달려들까 두려워 나는 숨을 죽인 채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문득 10여 년 전 겨울 인제 용대리에서 백담사로 걸어가던 길에 산 기슭에서 멧돼지 가족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 이후로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멧돼지가 두렵긴 해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축복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동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풀과 숲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그리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진료소에서 처음 받은 코로나 검사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애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2차례 더 검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양성과 음성의 갈림길에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어 2주간의 짧은 격리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산했다. 전쟁과 테러의 땅 이라크에서 숲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또 하나의 위기를 지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건넜고 오늘도 숨쉬고 걸을 수 있음에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